첫 거래를 시작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3월 1일로 예정됐던 대중무역 관세 시한을 늘리겠다고 언급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5% 넘게, 뉴욕 증시 또한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매우 근접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더 큰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55달러 48센트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이 유가를 끌어올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미 과매수 구간이었던 유가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재검토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2%였던 물가 목표치를 근원 물가 수준인 1.6%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나올지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이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슈 관련이든 종목 관련이든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Q&A 섹션도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시 보기 화면도 이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은 유익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3월 1일로 예정이 됐었던 미중 무역 협상 마감 시한 데드라인을 또 늘리겠다 이런 시사를 하면서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5% 넘게 올랐고요. 뉴욕 증시도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소폭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월 1일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지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타결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망과 관련해서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도 언제가 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더 큰 합의문에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더 큰 합의문에 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0.2%에서 0.3%까지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급등한 종목들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크 테라퓨틱스가 120%가량 올랐는데요. 난치병 유전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유전자 치료 전문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M&A 이슈로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 아시죠? M&A 이슈로 인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20%가량 급등하면서 1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이나 인터넷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죠. 어제 한 80% 올랐나요? 60% 오른 것 같은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18%가량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회사냐면 중국의 자문 서비스 제공 업체이면서도 금융기술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는요. 우리나라 인터파크와 자회사를 통해서 인터파크 치펑 비즈마켓이라는 이커머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118%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합쳐서 200%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클레멘티아 제약입니다. 여기도 바이오 제약사인데 여기도 M&A 이슈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뼈 질환과 관련한 제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인데요. 일단은 클레멘티아 제약에 대한 입센 그룹이 또 인수 제의를 했다. 이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74% 급등 26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 종목들 확인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적정 벤치마크 확인합니다. MSCI 한국지수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와 비슷하게 올랐는데요. 0.4%가량 오르면서 64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또 오르면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800억 원가량 순매도로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는데 MSCI 한국지수는 0.4%가량 오르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FTSE 상승지수도 비슷한 상승폭이었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22달러 4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외에도 글로벌 마감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 반응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실 수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이 무기한 연장됐다라는 소식을 어제 중화권 증시를 위로 쭉 끌어올렸는데요. 동일한 소식에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오늘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9주 연속 랠리를 펼쳐온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10주 연속 주간 단위 상승세도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 자체는 좋습니다. 다우는 0.23%,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0.3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일한 호재의 오름세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앞서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을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 호재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역시 미국과의 한 걸음을 앞서 나아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는 부분 이런 호재성 카더라 뉴스 시장을 계속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날 또 했는데요. 유가가 너무 지금 높다라면서 오펙에 진정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 오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그 두 가지 소식이 상승과 조금 하락을 연결시켰다. 그러나 상승 쪽에 우세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 지표와 같은 경우는 여러 이날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력은 주진 않았습니다. 댈러스 쪽에서의 나온 기업 활동 지수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카고 전미 활동 지수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 오늘 지수에도 즉각적인 반응 또한 없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반도체주의 강세가 오늘 뚜렷했고요. 그리고 관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산업재 섹터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호재 속에서 움직인 시장 움직임 먼저 보셨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우호적인 분위기는 미국 시장 쪽에서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무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여졌는데요. 다만 유럽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0.42%, 0.31%, 영국 강보합권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폭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부분 하나였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데드라인 3월 29일로 임박해 오고 있는 시점인데 영국의 메이 총리는 또 한 번 의회 표결을 12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브렉시트 연기도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도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메이 총리는 연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회 표결이 12일이라고 한다면 29일 그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죠. 자, 어떻게 될지 브렉시트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쪽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한다면 어제 중화권 증시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무려 5.6% 올랐습니다. 1월 초 저점 대비 20% 상승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강세장에 다시 한번 진입한 상황이고요. 2,900선까지 훌쩍 올랐습니다. 1일 상승폭은 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그리고 거래량도 9천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최대 하루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부분, 상당한 자금 유입이 됐다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섹터 중심으로 움직임 더욱더 뚜렷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0.5% 상승, 대만 가권지수도 6거래 연속 플러스 행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0.48% 플러스였는데요. 102엔 정도 또 한 번 오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플러스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신흥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먼저 인도와 베트남 중심으로 좀 보실 텐데요. 인도 증시 0.95%나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금융섹터 그리고 IT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베트남 주식시장 역시 랠리 이어오고 있는데 0.56% 플러스였습니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 쪽에서는 베트남 은행들의 수익성이 곧 개선될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날장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강하게 이뤘습니다. 994선이었고요. 싱가포르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그 내에서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물가지표를 앞둔 경계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0.07% 소폭의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신흥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남미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약하게 나타난 가운데 브라질 0.59%, 아르헨티나 증시도 0.8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 흐름 쭉 저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환율 보도록 할까요? 자, 달러 인덱스 먼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오늘 위쪽으로 위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았음에도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96달러 선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보시죠. 자, 오늘 유가 헤드라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장 WTI 같은 경우는 3.1%나 내렸고요. 브렌트 역시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펙에 진정하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소식이 이제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그간 상승폭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겹쳤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 가격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비철금색 시세 보시면은요,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0.3%, 은과 구리 역시 소폭의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비철금속 쪽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지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 의견 변경 의견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페어입니다. 요즘 많은 리테일 업체들이 이제 모바일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미 모바일 쪽은 거의 완숙기에 들어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 쪽에 온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샘, 현대리바트 이런 쪽도 있지만 가구 업체들이 대부분 온라인 쪽에도 많이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웨이페어를 좀 집중해 볼 만한데요. 일단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이제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나라 가구 시장도 뭐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샘, 현대리바트는 한샘몰이 있고요. 또 현대리바트는 리바트몰을 운영 중입니다. 웨이페어의 목표 주가 124달러에서 168달러로 아주 크게 상향이 조정이 됐는데요. 바로 4분기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발표가 됐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당일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27.9%가량 급등했습니다. 110달러였던 주가가 150달러로 한 번에 바로 퀀텀 점프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도 168달러를 한 단계 높여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한샘, 현대리바트가 있고 앞으로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이체뱅크에서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입생 종목입니다. 뉴포티리스 에너지, JMP 증권에서 이 아웃퍼폼을 하면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들여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 천연가스 부분에 특화된 그런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및 개발사입니다. 특히나 이 천연가스 부분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의견을 보면은 미국의 값싼 천연가스와 이머징 시장, 신흥 시장에서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징스타에서도 이런 천연가스 시장 흐름과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사들의 움직임, 관련 종목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종목입니다. 저희도 이제 천연가스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셔야겠고요. JMP증권에서 아웃퍼폼 의견 냈고 목표 주가는 $20, 매칭 종목으로는 당연히 한국가스공사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마리화나 대마초 하면 아주 뭐 터부시되고 기겁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합법인 거 다 아실 테고요. 또 의료용 진통제를 대체할 대체제로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작용이 없는 의료 대체제, 진통제로 마리화나가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캐노피 그로스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64 캐나다 달러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일단 글로벌 마리화나 시장을 주도할 만한 후보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노피 그로스는 이 글로벌 마리화나 시장의 신흥 강자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분기에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 부문에서 283% 아주 크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증을 했냐?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캐노피 그로스가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노피 그로스는 지금 의료용 대마부터 기호용 대마까지 선두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사의 이 마리화나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낼 만한 신흥 강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64 지금 현재 주가와는 좀 갭이 있네요. 매칭 종목은 굳이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리화나 관련해서 매칭 종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3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 나온 뉴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이 시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이슈가 많고 또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무역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리고 데드라인 시한도 연장이 됐다. 이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증시가 탄력을 받았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은 립 서비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하도 이런 트위터를 많이 날리니까. 협상에 매우 근접해 있고 또 이런 데드라인 시한도 연장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디까지 어떻게 연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도 언급은 또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고 만약에 이제 마감 시한이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기를 가늠해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작에 전해지고 있는 뉴스만 보면 그 기대감 자체는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나온 소식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MOU에 담길 내용들이 명면적 앵커께서 보셨겠지만 대부분 중국에 양보한 듯한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는 반대쪽 이슈에도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얘기를 하지만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는 어느 정도 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라이트하이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립 서비스로 또 이렇게 빨리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뉴스도 또 일부 언론에서 것도 이제 경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론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산물을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구매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1천만 톤의 추가 대도를 구매하겠다는 뉴스가 네. 나왔고요. 근데 나 지금 저희가 봐도 너무 중국이 양보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국 쪽에서의 입장은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예. 황고시베 쪽에서는 황고시보. 예, 합의를 이룬다면 대등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다. 이렇게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럼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중국이 양보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또 다른 쪽에서의 좀 제가 사평을 봤더니 네. 중국은 원래 대두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금 무언가를 크게 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대두 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승부에서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주저리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진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계속 이것 때문에 많이 접으신 이렇고 것 저것 때문에 많이 접으신 것 같은데요. 제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자, 주저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불안하긴 한데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를 내주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일당 체제 그리고 정부 주도의 성장만큼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하나 카드만은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 네.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김민지 앵커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듯이 양회가 있어서 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중국의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최대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쪽에서 야근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보여주기가 강한 양회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조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가져볼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2주 내에 아주 큰 뉴스가 정말 나올까요? 2주 동안도 저희와 함께 또 하시면서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뉴스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해도 세계 경제 둔화 막지 못한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예. 여기서 언급을 한 게 미중 무역 협상 타결뿐만이 아니라 브렉시트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돼도 이게 폴 키튼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다이와 캐피탈 쪽에서요. 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분은 이러한 이슈가 다 해결이 돼도 둔화는 막지 못한다. 이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뭐 보면은 대륙마다 다 하나씩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죠. 뭐 브렉시트에 뭐 노란 조끼 운동도 계속 뭐 얘기를 나오고 있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또 무역 협상 그리고 뭐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뭐 내부 자체는 뭐 4분기 이제 GDP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둔화가 됐을 이번 것이다. 주 나오는 GDP가 예. 그래서 관심사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언급된 내용 중에 미국 경제가 2020년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말씀해 예. 주신 대로 최고조예요. 그런데 뭐한가를 저희가 이제 월가 인터뷰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미봉책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 첫 예. 번째고 그리고 이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화웨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2020년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2020년에 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러면서 한 적이 있어요. 또 금리 인하 인하. 얘기까지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2020년 하면 사실은 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먼 옛날에 일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요. 네. 뭐 2022년 미래 이러면서 막 뭐가 차가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2022년이면 3년 남았어요. 내년 그렇죠? 아닙니까? 2022년이면 22년이요? 공상과학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2020년도 우리 체감으로는 굉장히 먼 미래 같지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 같지만 사실은 그냥 내년 맞아요. 10개월 뒤. 맞아요.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경제만 놓고 본다면 IMF가 올해 3.5%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가 3.7%였는데, 자 일단 이번 4분기 미국의 GDP가 어떻게 나올지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 조금 살펴보고 이러한 코멘트들 추가로 더 나올 것 같긴 사실 합니다. 무역 협상과 지금 경제 둔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뭐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아주
정확하게 관세를 또 많이 올리진 않았어도 계속 세계 경제 둔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심리적인 성격이 강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심리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뉴스도 심리전, 예, 힘겨루기, 그렇죠. 권력 싸움, 또 주도권 싸움, 예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밀당의 같네요. 규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유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오펙과 이제 산유국들에 대해서 너무 가산 정책을 네. 세게 하지 말아라. 유가 너무 오른다. 예.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원래 지금 3개월 내 최고치를 찍다가 이제 또 오늘 크게 내렸고. 오늘 3.1% 내렸습니다. 사실 오펙 쪽에서 지난해 7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증사를 쭉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확한 워딩이 진정해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캄다운. 예, 이렇게까지 트럼프의 입김이 강합니다. 자, 유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가장 이제 물가의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오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명민준 앵커께서도 오랜 시간 이 유가를 보셨잖아요. 예. 앞으로 이 영향력, 힘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트럼프 대통령,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최대 또 산유를 많이 퍼올리는 그런 뭐 산유국이 됐고, 또 생산량으로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퍼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일가스에 대한 퍼올리는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미국이 원한다면은 마음대로 퍼올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유가 패권국이 됐단 말이에요. 원유 패권국이 됐기 때문에 원유 수요를 어느 정도 미국이 많이 조정을 할 수 있고, 오펙이 옛날처럼 뭐 10년, 20년,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오펙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띄우려면 띄우고 낮추려면 낮추고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게 많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만 이게 유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부러 골드만삭스나 그런 큰 대마불사 금융 기업들이 유가를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또 올라가면 물가가 충족이 되고, 물가가 충족이 되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네. 그렇다면 자기네들 영업 환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금융권에 가진 뭐 기득권 사람들이 일부러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 올 들어서 유가가 25%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구두 개입이 오늘 짝에서 나왔다는 점, 이에 따라 유가가 3.1%나 오늘 쭉 내려갔다는 부분까지 오늘 무역 협상부터 쭉 이슈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뉴스 브리핑 화요일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